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19년도 3회 제2과목 직업심리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직무 분석 결과의 활용 용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직무 분석 결과의 활용 용도는 2차 실기 시험에서 몇 차례 나온 바 있으니까 잘 살펴주셔야 돼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신규 작업자의 모집, 2번 종업원의 교육 훈련, 3번 인력 수급 계획의 수립 모두 맞는 거고요. 4번에 종업원의 사기 조사 같은 거 틀렸어요. 그 외에도요. 인력의 배치 및 승진, 직무 수행 평가, 직무 평가의 기초자료 이런 것들을 해서 6가지 쓰는 거 6가지 정도는 외워두고 계셔야 돼요. 22번 진로 성숙도 검사 중 태도 척도의 하위 영역과 문항의 예가 틀리게 설명된 거. 태도 척도의 하위 영역하면 우리 그렇게 외웠었죠. 결참 독지타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래서 결점 독지타해서 결정성이야. 결정성. 나는 선호하는 진로를 자주 바꾸고 있다. 결정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2번에 관여도는 다른 말로 참여도라고 해요. 나는 졸업할 때까지는 진로 선택 문제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2번도 맞는 내용이죠. 3번에 타협성은 나는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직업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독립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타협성은 나는 하고 싶기는 하나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보내곤 한다. 이게 바로 타협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타협성은 나는 하고 싶기는 하나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보내곤 한다. 그게 바로 타협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4번의 이 지향성은 다른 말로는 성향이라고도 해요.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한 바가 없다. 이건 그 사람의 성향이니까 이런 거죠. 다시 한번 태도, 척도의 하위 영역, 결참, 독지타, 결정성은 나는 선호하는 진로를 자주 바꾸고 있다. 관여도, 참여도는 나는 졸업할 때까지는 진로 선택 문제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독립성은 나는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직업을 선택하겠다. 지향성은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한 바가 거의 없다. 타협성은 나는 하고 싶기는 하나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보내곤 한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틀린 것은 3번이 틀리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23번 다음은 홀랜드 6가지 성격 유형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즐기지만 도구와 기계를 포함하는 질서청결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싫어한다. 두 번째, 기계적이고 과학적인 능력이 부족하며 카운슬러, 바텐더 등에 해당된다. 이거 벌써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사회적 유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머지 현실적 유형, 탐구적 유형, 관습적 유형, 콕 집어 해설을 통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래요. 여하튼 홀랜드의 6가지 성격 유형, 현탐의 사진관,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1차 시험, 2차 시험 가장 많이 나온 유형 중에 하나예요. 24번 직무 스트레스의 매개 변이로 개인 속성에 해당하는 것은 직무 스트레스의 매개 변이는 다른 말로 해서 조절 변이라고도 했어요. 달리 나올 때도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나올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쓸 수 있어야 돼요. 매개 변인, 조절 변인이라고 하는데 이 조절 변인, 매개 변인은 개인 속성과 제가 상황 속성 이렇게 둘로 나눴었잖아요. 상황 속성은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원을 상황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개인 속성은 2개가 있어요. A, B 성격 유형과 그리고 통제의 위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의 통제 소재, 통제의 위치 이게 바로 개인 속성에 해당하는 직무 스트레스 매개 변인이라는 것이에요. 25번 내담자의 적성과 흥미 또는 성격이 직업적 요구와 다르대요. 이런 직업 적응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것과 내 적성, 흥미, 성격이 완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직업 바꿔야지 뭐. 직업 전환이에요. 그래서 25번에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나오네요.
26번.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개인의 가치와 직업 환경의 강화인 간의 조화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검사. 다시 한번.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개인의 가치와 직업 환경의 강화인 간의 조화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검사 뭐냐? 미네소타 중요도 검사 MIQ예요. 그래서 1번으로 이렇게 답이 쉽게 나오고요. MIQ, MSQ, 그리고 미네소타 충족척도 MSS, 미네소타 직업평가척도 MRS 이거 검사 도구들을 좀 잘 외워주시면 좋겠네요. 27번.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이 아닌 것. 1번.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없는으로 바꿔서 나온다고 했었죠.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고쳐야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렸어요. 2번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해 매우 구체적인 특성을 각 개인이 지닐 것을 요구한다. 3번의 진로 선택은 다소 직접적인 인지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짝짓는 것이 가능하다. 4번.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사항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수록 직업적 성공의 가능성은 커진다. 그래서 이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 요 네 가지 잘 봐두시고요. 28번. 셀리에가 제시한 일반 적응 증후군의 세 가지 단계가 아닌 것은 경계, 저항, 탈진. 탈진은 다른 말로 우리가 소진이라고도 했었잖아요.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2번의 도피 단계가 틀렸네요. 29번.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결정성 지능과 관련이 있는 소검사가 무엇이냐. 이런 게, 생뚱맞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 어쩔 수 없이 이건 찍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웩슬러 지능검사의 소검사는 혼이라는 사람이 구분한 것인데, 네 가지로 나눠져요. 웩슬러 지능검사의 소검사 네 가지 결정성이요. 그 다음에 유동성이요. 유동성. 세 번째가 기억에 관해서. 네 번째가 속도.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성에 관해서는 기본 지식, 어휘 문제, 이해 문제, 공통성 문제 이렇게 하고, 유동성에 대해서는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 토막짜기, 빠진 곳 찾기, 공통성 문제, 숫자 외우기. 그래서 우리 쉬운 말로 해서 차모토, 빠공숫 이렇게 외웠어요. 유동성은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 토막짜기, 빠진 곳 찾기, 공통성 문제, 그리고 숫자 외우기 해서 차모토, 빠공숫. 세 번째 기억에 관해서는 기본 지식, 산수 문제, 숫자 외우기 이렇게 썼고, 네 번째 속도에 대해서는 바꿔쓰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결정성 문제는 기어 20이니까 기본 지식, 그리고 이해, 어휘, 공통성. 그래서 1번이 이렇게 답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걸 다 외우기 그렇잖아요. 이런 걸 다 외울 수 없을 때는 이건 갖다 찍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업 상담사 시험은요, 틀리는데 인색해서는 안 돼요. 틀리는 건 과감하게 마음 편하게 틀려주고 넘어가는 것도, 그런 마음가짐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30번. 심리검사의 유형과 그 예를 짝 지은 거. 2번 보세요. 직업 적성 검사 AGCT라고 했는데, AGCT는요, 집단 지능 검사예요. 집단 지능 검사이다. 미 육군에서 2차 세계대전 때요, 미 육군에서 신병을 분류하기 위해서 시행한 집단 지능 검사라는 점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본의 직업 흥미 검사의 대표적인 예죠. 이게 BPI, 성격 검사,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죠. CPI, 직업 가치 검사 MIQ. 이런 거 좀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31번. 직무 분석 자료의 특성. 직무 분석 자료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직무 분석 자료의 특성, 우리가 그런 거 했었죠. 최신의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가공하지 않은 원상태 자료이어야 한다. 논리적으로 체계화해야 하고, 사실 그대로를 반영해야 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최가 논사다. 우리 옆집에서는 최가가 논을 샀어. 왕짜증이야. 이런 거죠. 최가 논사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직무 분석 자료는 사실 그대로를 반영해야 한다. 2번 직무 분석 자료는 가공하지 않은 원상태의 자료이어야 한다. 3번 직무 분석 자료는 최신의 정보를 반영한다. 이 과거 아니에요. 이게 틀린 거예요. 3번이 틀렸네요. 4번에 직무 분석 자료는 이 논리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그래서 직무 분석 자료의 특성하면 최가 논사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32번 직무 만족에 관한 투 요인 이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허즈버그의 투 요인 이론이에요. 우리가 흔히 동기 그리고 위생 이론이라고도 해요. 동기 위생 이론이요. 이 동기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동기 요인은 직무 만족을 가져오는 높은 욕구 요인이에요. 그래서 일 자체, 뭐 성취감, 승진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동기 요인이 충족되지 못해도 불만족은 생기지 않지만 충족되면 직무 성과가 증대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위생 요인은 직무 불만족을 가져오는 낮은 욕구 요인이에요. 조직의 정책이나 봉급, 근무 환경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요인을 좋게 하면 불만족은 감소하지만 만족감을 산출할 힘은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 보면 낮은 수준의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면 직무 불만족이 생기나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죠. 자아실현에 의해서만 욕구 만족이 생기나 자아실현의 실패로 직무 불만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높은 욕구 요인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해서 불만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충족되면 직무 성과가 증대되고요. 3번의 동기 요인은 높은 수준의 성과를 얻도록 자극하는 요인이다. 맞는 거고 위생 요인은 낮은 수준의 욕구 요인이죠. 직무 불만족을 가져오는 것이며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직무 불만족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만족감을 산출할 힘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4번이 이렇게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33번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과 가장 거리가 먼 거. 뭐 1번이 딱 틀렸죠. 과정 중심적 사고 방식에서 목표 지향적 사고로 전환해야 돼. 바뀌었죠. 목표 지향적에서 과정 중심적 사고 방식으로 전환해야지만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치관을 전환하고요. 스트레스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요. 균형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모두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34번 이미 신뢰성이 입증된 유사한 검사 점수와의 상관계수로 검증하는 신뢰도가 뭐냐? 동형검사 신뢰도죠. 왜냐하면 동형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수검자에게 첫 번째 실시한 검사와 동일한 유형의 검사를 실시해서 두 검사 점수의 상관계수에 의해 신뢰도를 추정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시행한 검사가 뭐냐? 이 첫 번째 시행한 검사는 이미 신뢰성이 입증된 검사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검사와 유사한 동일한 유형의 검사를 개발해서 이걸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 피검자들에게요. 그래서 두 검사 점수 간의 상관계수에 의해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것이니까 이미 신뢰성이 입증된 유사한 검사 점수와의 상관계수로 검증하는 신뢰도가 무엇이냐? 동형검사 신뢰도가 바로 그래서 해당되는 거예요. 35번 긴지보고 진로 발달 3단계가 아닌 것은 환잠현 외웠죠? 그럼 4번 딱 끝났죠. 환잠현이에요. 긴지보고 36번이요. 심리검사에서 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에 한 집단의 특성을 가장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그 집단의 대표값을 말한다. 이거 평균이죠. 2번 한 집단의 수치가 얼마나 동질적인지를 표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그 점수들이 그 집단의 평균치로부터 벗어난 평균 거리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3번 서로 다른 체계로 측정한 점수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기 쉬운 개념으로
원 점수에서 평균을 뺀 후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것이 표준 점수죠. 표준 점수. 4번 보세요. 원 점수를 표준화된 집단의 검사 점수와 비교하기 위한 개념으로 대표 집단의 검사 점수 분포도를 작성하여 개인의 점수를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4번이 규준이라는 것이에요. 요 정의에 대한 용어 정의에 대한 것을 잘 봐두시기 바래요. 37번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 반분 신뢰도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전후 절반법 또는 전후 양분법이라고도 하고요. 기후 절반법, 기후 양분법 이렇게도 하고 기후 반분법 이렇게도 해요. 짝진 임의 배치법 해서 전기짝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 반분 신뢰도의 종류 전후 절반법 또는 전후 반분법, 기후 절반법, 기후 양분법, 짝진 임의 배치법 요거 쓰고 내용 쓰시오. 2차 실기에 나온 바 있었어요. 38번 다음은 어떤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해당하는가? 특정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적용하기 전에 소규모 집단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이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받은 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정착시키는 데 활용된다. 우리 TV 프로그램 편성 과정에서 많이 시도하는 것인데요. 시범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딱 한번 해봐요. 시범적으로. 그래서 이게 시청자들의 반응이 괜찮거나 이러면 정규 프로그램 편성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4번에 파일럿 연구 이게 해당되겠네요. 39번 진로 선택에 관한 사회학습 이론에서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과 관련이 없는 요인은 유한학과 했었죠.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그 다음에 과제 접근 기술이지 인간관계 기술 아니에요. 그래서 유한학과 이런 식으로 외웠다. 40번 반두라가 제시한 사회인지 이론의 인과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변이는 인과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 개인과 신체적 속성, 외형적 행동, 외부 환경 요인. 그래서 이 인과적 모형은 우리는 다른 말로 삼축 호혜성이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 삼축 호혜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개인적 기대와 목표는 삼축 호혜성에 해당되지 않아요. 개인과 신체적 속성, 그리고 외형적 행동, 외부 환경 요인 요 세 개가 삼축 호혜성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꿰뚫어 보기에 보면 거기에 사회인지적 진로이론 SCCT의 진로이론의 세 가지 중심부인 자결계,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개인적 목표 있고요.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취경험, 대리경험, 사회적 설득, 생리적 상태와 반응에서 이 성대사생 이렇게 있고요. 세 가지 영역 모형이라고 해서 흥미 모형, 선택 모형, 수행 모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흥선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 실기, 1차 실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들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가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40분에 콕 집어 해석과 꿰뚫어 보기에 있는 이 반두라의 사회인지 이론 이 내용만 딱 외워 놓으시면 문제 푸는데 모두 적용이 가능해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강의진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